인천 보홀 팡나오 4시간 직항 노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등재. 천혜의 자연과 화이트 비치. 필리핀 최대 스케일 보홀 첫 번째 하이엔드 리조트. 파도풀, 유스풀, 다이빙 등 초대형 워터파크. 프리미엄 다이닝 레스토랑, 바, 27홀 골프 코스. (1353실) 호텔 스위트룸과 세계 타입 럭셔리 풀빌라. 90m 캐스케이드 인피니티 풀. 경이로운 대자연 속 당신만의 섬을 소유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대한TV의 원대한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핫한 부동산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제 관광지에 대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리조트고요. 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이야기고, 국내에도 보면 이제 호텔, 리조트 그렇게 회원권들을 분양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것이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총 5회에 걸쳐서 5편으로 해서 5개의 관점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2개가 있죠. 세부라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떠오르는 지역, 세부라는 게 있고, 다음에 보라카이가 있습니다. 세부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보라카이는 열대 우림에 야자수가 우거져 있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측에서 2가지를 띄운 거죠. 도심 속의 바다와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바다, 이 두 가지의 날개로 이렇게 관광을 진행해 온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기 한 1, 2년 전에 보라카이 섬을 아예 폐쇄를 했죠. 그래서 자연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제 폐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망가진 자연은 1, 2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15년 이상은, 20년 정도는 있어야 자연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관광을 하시는 분들, 휴양지 가시는 분들 또한 자연보호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런데 어떤 나라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찾는 그 나라에서 조금 자연 훼손하고 막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라카이가 이제 여행지로서,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쪽 날개가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필리핀 정부 측에서 보라카이를 대체할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홀이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죠. 섬이 엄청 많아요. 무려 7,107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한 2,0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 보홀이 단연코 필리핀 전체 7,107개의 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손이 꼽히고요. 아마도 남태평양까지 통틀어서도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보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럽 사람들에게는 보홀은 여행의 성지입니다. BBC에서 선정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휴양지 중에서 항상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유명하고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여행의 성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보홀, 물론 발빠른 분들, 그러니까 여행에 관심이 많고 여행 정보에 발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홀을 다녀왔고, 발빠르신 분들 사이에서는 보홀이 요즘 가장 핫한, 가장 뜨는 여행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보라카이처럼 자연이 훼손되기 전에 자연이 훼손되기 전에 빨리 다녀오시는 분들이 해자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유튜브에 퍼져 있을 정도로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가 동남아를 통틀어서도 핫하고요. 남태평양까지 통틀어서도 요즘 가장 핫한 것이 보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원래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관광지이고 원래부터 아름다운, 그러니까 필리핀 전체 섬 중에 원래부터 아름다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여행들이 3박 5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해외로 관광을 나오신 분들이 무려 618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618만 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47%가 바로 이 동남아로 갔어요. 동남아가 이제 가까워서 그렇죠. 가까워서 금요일날 연차를 내고 목요일날 퇴근하자마자 옷을 이제 휴양지 옷으로 공항 패션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가서 밤 12시 비행기를 타죠. 그래서 이제 밤새 날아가요. 뭐 그래봤자 뭐 4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수속하고 뭐 가는 시간들이 걸리죠. 도착하고 나면 이제 거의 새벽이 될 겁니다. 새벽에 새벽 한 4시, 5시 이때쯤에 도착해서 숙소로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다음에 금토일 3일을 풀로 쉬고 일요일날 밤 12시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되겠죠. 12시에 비행기를 타서 또 밤새 날아와서 6시, 7시쯤에 공항에서 빠져나와서 출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여행 상품들이 3박 5일에 머물러 있는데 보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공항이 없었죠. 공항이 없었고 작년부터 유명해진 게 바로 이제 국제공항이 보홀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세부 바로 아래 보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의 일정 중에 3박 5일 일정 중에 하루를 잡아서 보홀이 예쁘니까 쾌속선을 타고서 보홀 넘어가서 놀다가 2시간 다시 또 2시간 쾌속선을 타고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쾌속선만 4시간 타는 거죠. 하루 일정 중에. 그러니까 하루를 아주 통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분리함. 다음에 쾌속선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태풍이 좀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좀 높으면 배가 결항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여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홀을 기획하고 보홀을 가려고 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뭐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항이 생기면서 작년에 직항이 생기면서 물론 뭐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주항공이 현재 취항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8월달에 여름휴가 기간 중에 한 열흘간 아시아나에서 시범운항을 했어요. 시범운항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정식 취항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숙박을 머무는 사람들이 보홀에 많지 않고 유럽 사람들은 워낙에 휴가 기간이 기니까요.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주로 많이 찾았던 거라서 전체 이 보홀에 있는 리조트의 객실 숫자가 1,500개 객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4성급과 5성급을 통틀어 보면 4성급 같은 경우는 대개가 다 100개 객실 미만이고요. 어떤 건 12개 객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5성급에서 찾아보면 400개 객실짜리가 하나가 있고 2004년에 만들어진 400개 객실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213개짜리 객실이 이제 2020년에 하나 만들어진 게 있는데 모두가 다 알로나 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나 비치가 제일 예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보홀섬이 이렇게 생겼으면 보홀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2배 크기예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섬은 아니죠. 필리핀의 한 10번째로 큰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 여행 같은 경우에도 3일 동안에 다 못 돌아보잖아요. 제주도를 한 7, 8번 가야 다 돌아볼 수 있을 텐데 그거보다 2배가 더 크다는 거죠. 2배가.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행 섬이라고 해도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커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보홀섬 바로 아래, 이 자리에 보홀섬 바로 아래 바로 팡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홀의 이제 부속섬이고 연륙교로 자동차로 왔다 갔다 연륙교로 붙어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팡나오라는 섬인데 자, 이 팡나오라는 섬이 보홀에 고급 리조트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섬이고요. 다음에 이제 보홀은 이제 워낙 큰 섬이기도 한데 거기에 팡나오 섬은
다 평평해요. 해발이 높지 않고 다 평평한 섬이고요. 거기에 이제 모든 이 팡나오 섬 주변으로가 다 화이트 비치예요. 화이트 비치 가운데 이제 알로나 비치가 있는 건데, 알로나 비치가 유명한 건 바로 리조트 때문이에요. 알로나 비치 해변만 예쁜 건 아니다. 팡나오 섬 전체가 다 화이트 해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강릉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강릉에 보통 이제 경포대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 강릉 전체에서 경포대라는 바닷가가 제일 예쁜 바닷가는 아닙니다. 그 외에 뭐 사천항도 있고, 사천 순포 해수욕장도 있고, 또 올라가면 남해항도 있고, 예쁜 그런 바다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리조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여행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번에 보홀에 생기는 이 7성급 세계 최대 규모의 럭셔리한 7성급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이 7성급 리조트가 어디 만들어지냐면 리바옹 비치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7성급 리조트가 리바옹 비치를 전용 해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팡나오라는 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좁은 섬이죠. 좁은 섬이죠. 그리고 리조트가 이제 많이 위치해 있고, 그러면서 좀 여행을 하고 싶다, 관광을 하고 싶다 하면 보홀에 가서 여행지만 둘러보고 다시 또 팡나오로 들어오는 그런 스케줄이 이제 짜여질 거고요. 그럼 보홀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바로 초콜릿 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진으로 보시기에 마치 왕릉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 산호초가 있던 땅들이 융기해서 1268개의 봉우리가 밀집해서 생겼다. 실제로 가서 보면 장관입니다. 장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마치 그 외계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굉장히 아름다운 초콜릿 힐, 이게 왜 초콜릿 힐이냐면 얘는 이제 뭐 사계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필리핀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에는 이제 풀이 초록초록하게 자라서 이렇게 연두색의 그런 산들로 보이지만, 언덕으로 보이지만, 얘가 이제 건기가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치 키세스 초콜릿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힐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거기 가면 관광 상품이 키세스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보홀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초콜릿 힐만은 아니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안경 원숭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작아요. 제일 작은 건 아니고 두 번째로 작아요. 다 자란 개체의 크기가 10cm 정도.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죠. 뭐 한 요 정도 되는. 너무 귀엽겠죠. 요정처럼 보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보홀에만 삽니다. 필리핀 전체에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보홀 섬에만 가면 볼 수 있는, 보홀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게 바로 이 안경 원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존강 같은, 필리핀의 아마존강, 바로 로복강이 있습니다. 로복강. 아마존은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아마존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오래 타야 되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또 공항에 도착해서 아마존까지 또 장시간 자동차로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아마존 자체가 물론 안전하게 여행이 진행되지만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단지 그냥 화이트 해변에 뭐 야자수가 우거진 데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로복강 투어를 통해서 아마존을 한번 비슷하게 분위기를 내볼 수 있는 로복강이다라는 거고요. 단지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람선에서, 이 로복강 투어는 이 유람선에서 뷔페가 있습니다. 뷔페가. 그래서 강밖을 바라보면서 필리핀식을 뷔페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매력이 되겠죠. 자,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강은 바로 이제 아바탄 강인데, 얘는 낮에 가시는 게 아니라 밤에 가죠. 밤에 이제 이 보트를 타고 밤에 아바탄 강을 갑니다. 가면 주변이 다 깜깜하기 때문에 깜깜한 강을 가는 거죠. 밤하늘의 별이 정말 환상적으로 은하수까지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별빛들. 별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나 이런 섬 애들도 별빛 투어를 해요. 별빛 투어를 하는데, 그냥 풀밭에 누워서 별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야자수가 이제 검게 보이겠죠. 이렇게 실루엣으로. 그 위로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로 반딧불이가 또
이 풀숲에 반딧불이가 술을 놓습니다. 정말 낭만적이겠죠. 저게 이제 아바탄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보호를 하면 주로 이제 스킨스쿠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데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가 다 여기 모여 있죠. 그 중에서 발리카삭섬, 그러니까 이 팡나오섬 아래쪽에 있는 발리카삭섬, 동그랗고 예쁜 섬이고 유인도예요. 무인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마을도 있고 그 주변이 이렇게 물 깊이가 점점 이렇게 암벽과 함께 내려가면서 산호초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열대어부터 물고기 떼까지를 볼 수 있고요. 그것만 보면 재미없죠.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좋아하는 게 제일 작은 것도 좋아하고요. 또 뭘 좋아해요? 동물 중에 제일 큰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동물과 제일 작은 동물을 좋아하는데 작은 동물은 이제 보호를 해서 안경원생을 봤으니까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면 우리 어류 중에 그러니까 고래 말고 어류 중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래는 포유류고 어류 중에 가장 큰 어류 바로 고래상어입니다. 얘가 성격이 되게 온순해요. 고래상어가 늘 거기서 이제 밥을 같은 시간대에 주다 보니까 어부들이 주다 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밥 먹으러 나타나요. 그래서 고래상어와 함께 스킨스쿠버를 한다. 야, 이건 원래 크기도 굉장히 큰 어류지만 이게 물속에서 보면은 1.5배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더 엄청 크죠. 어마어마한 비행기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옆으로 우리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킨스쿠버가 그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느낌, 물속을 나는 거잖아요. 나르면서 함께 고래상어 옆에서 헤엄을 친다, 스킨스쿠버를 한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재미들,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재미를 가진 곳이 바로 이제 보홀인데, 그 보홀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이제 여행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리조트, 뭐 알로나 비치에 있는 뭐 200개 객실, 400개 객실 정도의 리조트라면 말씀 안 드려요. 얘는 7성급 리조트고요. 건축가도 누가 건축했냐면 여러분들 뭐 사진 속에 나오시는 이분들이 건축을 했습니다만 톰 메인이라는 분과 이혜성 씨가 건축을 했죠. 어떤 건축가인데 누군데 이분들이 뭘 만들었는지 보면 이분들의 네임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네옴시티를 설계하신 분들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옴시티가 건축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 그거를 설계하신 분들이라면 세계 초일류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건물들은 건축물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죄송한 거고요. 건축물이라고 부르면 죄송한 거고 얘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작품과 같은 7성급 리조트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이제 회원권 분양을 하는 거고요. 회원권 중에 뭐 이제 일분양이 아니라 아예 호텔 객실 하나, 리조트 객실 하나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건데, 1년에 이 7성급의 가장 럭셔리한 이 7성급 리조트를 1년에 30박을 묵을 수 있습니다. 30박을 무료로 매년 30박을 묵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3박 5일짜리 여행을 10번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나도 쓸 수 있지만 또 내 가족들 쓰고 내 지인들, 내 친구들도 쓸 수 있다면 얘를 사업적으로도 쓸 수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그냥 바다만 즐기냐? 그게 아니라 볼 최초로 27홀짜리 럭셔리한 골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뭐 등급에 따라서 이용 등급은 좀 달라지죠. 가장 상위 등급인 이그제큐티브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5회, 주말에 2회 해서 총 7회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무료 이용이 끝나고 나면 주중에는 80% 할인, 주말에는 60% 할인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반 4인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포함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팀, 그러니까 총 8명, 4명, 4명, 8명 또 할인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0% 그리고 30% 이렇게 해서 동반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총 8명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골프도 치면서 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골프장들이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코스도 좁고 또 경사도가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이거나 기울었거나 공이 오비가 되면 아예 떼굴떼굴 산 밑으로 굴러가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뭐 이렇게 또 우리가 1년에 4계절, 저는 4계절이라고 보지 않아요. 24계절이라고 봐요. 24절기가 있으니까 날씨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장마철도 있고, 한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춥고, 한여름에는 아프리카보다 더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부킹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코스가 좁다 보니까 오비가 잘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서 혹독한 환경에서 골프를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팡나오 섬은 해발 고도가 낮아요. 제일 높아봤자만 50m. 그러니까 언덕이죠. 평평한 언덕이에요. 이 평평한 언덕에 27골의 골프장이 정말 럭셔리하게 환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언덕으로 50m밖에 낮지만 360도, 그 동네에서 제일 높단 말이에요. 제일 높으니까 360도 파노라마 뷰로 바다와 시티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골프장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회원권까지 더해서 가게 되죠.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고, 전시관이 이전에 되어 있을 때 굳이 회원권 아니시더라도 7성급 리조트, 세계 최대 규모의 7성급 리조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나 럭셔리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객실도 저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오는 객실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실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전부 다 예약제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예약 잡아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현재 또 망고 페스티벌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망고 주스가 아니고 필리핀 현지의 망고 주스도 드셔보실 수 있는, 그러면서 필리핀의 갬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첫 번째로 보홀섬과 팡나오 섬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마련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